대통령 관저에 우르르 몰려가셨던 의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강선현 의원님, 박준태 의원님, 임종득 의원님 다녀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이 이 내란의 수괴이자 뿌리인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방해하러 왔냐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분명한 입장을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국정조사에 대한 방해 시도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대로 국정조사 특위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어제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가셨던 의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수건, 지난 한 달 동안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길바닥에서 응원봉을 들고 발했던 국민들이 원했던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실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에 우르르 몰려가셨던 의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강선현 의원님, 박준태 의원님, 임종득 의원님 다녀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이 이 내란의 수괴이자 뿌리인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당 의원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지난 본회의 12.3 내란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에서 기권 또는 반대하셨던 분들입니다. 내란 동조에 이어서 탄핵 투표 불성리, 국조 부결 시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중 어떤 한 명도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존중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도대체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오신 것인지 아니면 내란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 수괴의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오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그런 얘기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이 12.3 내란 국조특위 위원으로 이 내란 수괴 방패막이로 직접 한남동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국정조사위원회 엄중한 책무를 망각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데 집단 동참했던 강선영 의원, 박준태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발언하신 임종득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정조사 특위위원 사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고려하셔서 의장님과 양당 교섭단체 간 협의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검찰청 특수본 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일 방금 전 민병덕 의원 말도 있었습니다만 사법수사당국에서는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그날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은 윤석열이 장관들에게 별도의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하고 지시 이행하는 자리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지시한 문건에 최소한 다음 3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들어봐요. 2.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 포함 안전 차단할 것. 3.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그렇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간사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시를 받고 바로 F4 회의, 소위 재무관계 장관 회의 연결됐고 제출에 관련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덕수, 조태열, 최상목 등 그 자리에 참석한 조태영 포함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에게 지시했던 각종 문건, 지금 검찰청에서 특수본에서 확보하고 있는 문건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12월 3일 저녁 정보사에서 노상원, 문상원, 구삼회, 방정환, 정성우, 김봉규, 오성철 등이 회의할 때 노상원이 배포한 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미 경찰에도 갔고 검찰에도 갔다고 하는데 일체 지금 검찰에서 꽉 누르고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시도록 추가해 주시고 세 번째
오늘 노상원의 네. 수첩 반드시 추가해서 제출토록 해주십시오. 이외에도 많은 서류 제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문서만 갖다가 안 오고 해당 사항은 수사 중이니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께서 확실하게 담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국적법에 의거해서 3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작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려 같이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네, 가결심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 실시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려 같이 청문회 3회 나눠 실시하고 1월 22일, 2월 4일, 2월 6일 각각 실시하고 청문회에 출석할 일반직인 간사 협의를 거쳐 추후 의결하도록 합니다. 이상과 같이 국정조사 청문 실시건 의결을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가결심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현장조사 실시건을 상정합니다. 현장조사는 2회에 걸쳐 나누어 실시하되 1월 21일, 2월 5일 각각 실시하고 구체적인 현장조사의 대상과 방법은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위원님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조사 실시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좀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예. 간단히 해주세요. 예, 현장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 합참을 갔다가 방첩사령부를 가고 그 다음에 특전사령부를 가면 그게 하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로도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용산 갔다가 과천 갔다가 그 다음에 정보사 가면은 또 안양 갔다가 거기서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 조사는 3회 이상으로 늘려주십시오. 2회로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니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국무회의를 하지도 않은 그곳을 우리가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기실에 모여있다 흩어졌다는데 그 장면들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틀은 안 됩니다. 네, 현장 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 것은 간사 간에 또 여러 소속 의원님들 간에 개별 의원님 간의 의견을 참작해서 아마 2회를 실시한 것 같은데 이 또한 양당 간사가 오늘 그 박선호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과 같은 현장조사 실시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정조사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통해서 국정조사 일정과 대체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비상계엄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의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해 드립니다. 예정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 세부 일정과 또 준비사항 위원님들께서 또 추가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교수단체 간 간사와 또 위원장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네, 뭐라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아까 모 의원님께서 위원 자격이 없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나가달라. 조사 방해하러 왔냐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 분명한 입장을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재구성해서 판단토록 하겠다? 말장난에 가까운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헌법은 추상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헌성 여부를 가리려면 세부 법령에 따른 위법 여부 들어보세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그 위헌성 여부를 선명하게 가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판단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우리 탄핵 소추 안에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내란 혐의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대통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탄핵 소추 사유로 명시해서 그것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다? 이것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졸속으로 이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1심 당선 무효이 나왔는데 예. 이 재판의 항소심, 최종심이 끝나기 전에 탄핵 심판을 의원님들. 끝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 자, 일단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공수처법에 제시된 8개 조용히 하세요, 8개 항목에 대해서 공수처가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겠다?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소추할 수 있습니까?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에나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법 부당한 공수처의 불법 수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지금 주장을 하면 중간에- 주장으로서 좀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겁니까? 의원님들 이러면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싫든 좋든 일단 들어보고 말씀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자, 추미애 의원님. 많은 그 법리상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8년 전 박근혜 탄핵 소추 시 탄핵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지켜야 될 중대한 책무, 우선 헌법상의 임무에 준수해야 될 헌법상의 원칙, 가치에 위배했느냐의 여부를 헌법에 맞게끔 구성하는 것이 헌법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 의원님들은 그것이 형사법정에서의 내란죄라고 똑같이 취급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그 8년 전의 사례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그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계엄령을 발동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내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팩스로 받은 이 특전사나 지작사나 이런 데서는 포고령 1호를 파기해버리고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팩스로 보냈던 합참에서도 그 문서 원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 짐작컨대는 이게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박선원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 마찬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당시 부총리로 받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그 쪽지에는 계엄 이후에 각 주요 장관에게 임무를 하달한 대통령의 명령이 거기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압수돼서 아마 수사 서류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그게 수사 서류 일체라는 이유로 안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일반의 피의자 신문 조서나 이런 수사 서류와는 달리 문서 자체를 원본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표시해서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우리 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고령 1호나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 이것은 이
불법 계엄임을 파악할 수 있는 계엄의 그 준비와 계엄의 그 기수 여부, 이게 내란의 기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사 서류라는 핑계로 이 위원회에 도달되지 않도록 하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올 수 있게끔. 네, 예전에 천안함 사건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참조해서 중고 틀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